자, 이제 그러면 정보,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과 정보 시스템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지금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는 경영이라는 낱말, 다음에 정보라는 낱말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스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적으로 시스템이란 말을 무척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뜻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에서 보면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품질이 잘못된 것은 바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량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전 시스템이 뭐 어떻다,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품질과 관련해서 불량률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량품의 99%가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의도 내려보았지만 우리가 쉽게 이 써있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 상호작용하는 개별 요소들을 결합해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복잡한 기능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개별 요소들의 집합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하튼간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잡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개별 요소, 이 개별 요소들의 집합체, 결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비슷하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이때 이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개별 요소, 상호작용을 하는 개별 요소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개별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개별 요소들이 모여 있는 것, 집합해 놓은 것, 결합시켜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지만 컴퓨터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정보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 산출하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은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입력을 처리하는 입력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억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 기억된 것을 갖다가 일정한 명령에 따라서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이 입력, 기억, 연산을 하는데 그 기기들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제어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출력 프로세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을 예를 들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입력 프로세스, 기억 프로세스, 연산 프로세스, 제어 프로세스, 출력 프로세스, 이것들이 각각 상호작용을 하면서 컴퓨터라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개별 요소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왜 집합을 시키느냐? 복잡한 어떤 일, 기능적 일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개별 요소들을 이렇게 잘 결합시켜 놓은 것, 그것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 그러면 사회 안전 시스템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못한다면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기능 요소, 우리 기능 요소는 뭐라 하겠어요?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이 프로세스가 상호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 이렇게 또 정의를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쳐다보고 저렇게도 한번 쳐다봐보고 이렇게도 정의를 내려보고 저렇게도 또 정의를 내려보고 해야만 머릿속에 어떠한 단어가 딱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확장된 거다? 프로세스들이 확장된 겁니다. 프로세스 플러스 또 프로세스 또 다른 프로세스 2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 2 이렇게 결합된 것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란 말,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알았으니까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말 그대로 정보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정보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 잘 안 써지네요. 뭐 영어로 썼는데 잘 안 되네요.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건데 이 정보 시스템이란 가령 뭘까 하면은 이 바로 그래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를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 변환시키는 시스템. 그 시스템 밑에 뭐가 있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것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와 같은 정보라는 것은 기업에서의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기업 조직이 있어요. 조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해야 돼요.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정보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활동,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조직을 통제해야 되겠죠.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통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에서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해서 생성된 정보를 배분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경영활동, 의사결정, 조직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그와 같은 프로세서들의 집합체다. 이것이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 아까 전에도 맨 처음 강의시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주로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IT라든가 ICT 이와 같은 기기들, 장치들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과 기계, 장치, 장비들의 전체적인 집합체가 바로 정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으면 정보 처리 시스템은 또 뭘까? 정보 처리 시스템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정보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면 정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시스템 관리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리자들 뭐가 있어요? 뭐 프로그래머가 있을 것이고, 또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들을 분석하는 분석가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막 들어가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장비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또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관리하는 통신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모여진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전문가들과 그 리더, 그리고 구성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처리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또 컴퓨터 운영 및 데이터 입력 직원들의 관리자나 그 구성원들, 이것들이 다 모두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 정보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 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포메이션 시스템 디파트먼트. 이것은 바로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보 기술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규 조직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다 정보 처리 시스템 부서가 다 있죠. 자, 따라서 정보 시스템 부서는 기업의 IT 기반 구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관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회사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시스템은 있지만 정보 처리 시스템이 없다면 정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겠죠. 또 정보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보 처리 시스템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정보 처리 시스템 부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자, 정보 시스템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 기반이 돼야 되고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정보 처리 시스템 부서가 또 기초가 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있어야 정보 처리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 정보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MIS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MIS라는 과목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 환경이라고 얘기하면 뭐 경쟁자, 그 다음에 고객,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 이 사람들의 환경이 정보 처리가 향상된 상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MIS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이론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MIS를 보다 더 깊이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MIS라는 용어를 낱말 하나하나 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보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보를 통해서 주관적인 정보인 경험, 정보를 통한 경험인 날리지가 형성되는, 지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의사소통, 즉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객관화된 지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객관화된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스킬, 기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정보가 제대로 된 객관화된 정보인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을 우리는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보가 정보다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5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어 앞글자를 따서 5가지 act라 하겠습니다. ACTOR 하겠습니다. 그 ACTOR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는 바로 accuracy,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C는 completeness,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T는 timeliness, 적시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O는 objectivity,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R은 relevance, 관련성 혹은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답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5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액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로 얘기를 했나요? 어떠한 복잡한 기능, 복잡한 어떠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개별 요소들을 결합시켜 놓은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개별 요소는 바로 프로세스니까, 다른 말로 시스템을 표현한다면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프로세스들의 집합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동영상 강의를 지금 분량이 뭐 많지는 않지만 녹화 시간을 저장하는 시간이 무척 길어서 짧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개 나눠진 것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세 개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이제 MIS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MIS의 개념, 그리고 MIS의 정의, 그리고 MIS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MIS에서 정의를 내렸다시피 MIS를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하고 구축하는 이 설계 단계, 즉 다시 말해서 계획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가 쭉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되고 도구로 이용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그것도 하나의 MIS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면 목적지가 어디고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를 끝으로 해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떠한 과목을 갖다가 공부함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 학문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디가 종착역인지를 잘 알고 접근하시는 것이 그 과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MIS라는 과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레포트를 제출을 해 주시는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레포트 주제는 금방 얘기했다시피 MIS의 정의를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해서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보의 질적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참조해서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제가 올려놓은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간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게시판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공별 게시판에 제가 이 동영상과 그 다음에 과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 서로 얼굴 보는 수업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시 동영상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십시다. 수고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